자, 이 과제물은 전에도 그려봤지만 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굳이 다 그릴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자, 먼저 중심선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라인 컬러도 지정하고 그 다음 라인 타입도 지정해주고 그러면 설정 끝났죠? 자, 더블 클릭 그 다음 레이 하나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안에서부터 서클 지름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다시 서클 지름 10 서클 반지름 10 자,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티스로 중심선 만들고 되게 간단하죠? 자,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그 다음 필렛 반지름 4mm 필렛 반지름 2mm 나머지는 트림. 자, 이렇게 해서 딱 끝내면 안 돼요. 이렇게 짜투리가 남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짜투리도 반드시 지우셔야 되고 옵셋 5mm 트림. 근데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 중심선까지 다 선택하시면 돼요. 폴라 어레이로 중심점 클릭하면 이제 6개가 나오겠죠? 얘를 몇 개로? 3개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금방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필렛 반지름 30. 그래서 클릭. 자, 또 하나. 여기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인 타입 스케일 기억하시나요? 라인 타입 스케일이요. 선의 모양, 종류 설명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 있네요. LT 스케일, 라인 타입 스케일, 선 모양 축척이라고 했죠. 축척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는 것도 같고 안 나는 것도 같고 요거 단축 명령어는 LTS입니다. 라인, 선, 타입, 모양, 스케일 이해되시죠?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인데 자,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라인 타입 명령어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쇼우 디테일 있죠. 상세 보기. 얘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상세 보기가 나와요. 이 중에 글로벌 스케일이 바로 LT 스케일 값입니다. 이 글로벌 스케일이 LT 스케일 값이에요. 라인 타입 스케일입니다. 이 값을 0.3으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의 모양이 더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왜요? 지금 우리가 그리는 이 도면은 축척이 얼마일까요? 1이라는 이야기죠. 1이니까 1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그럼 얼마예요? 0.5에서 0.33 요 사이 값을 주시면 무난하게 보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과제물 할 때는 LT 스케일을 0.5에서 0.3으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딱 보기 좋게 나타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미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미러.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미러. 미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울이란 뜻이죠. 근데 거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딱 대칭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나하고 딱 반대로 되어 있죠. 오른쪽 왼쪽이 다 바뀌어 있는. 그래서 대칭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고, 이 미러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 하나 북 찢어가지고 물감 이렇게 막 짜고 절반 딱 접었다가 펼치면 대칭되는 미술을 아마 했을 겁니다. 유치원 때도 했을 거고요. 바로 그게 미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왼손에다 이렇게 물감을 짰어요. 그리고 이만큼 떨어뜨려서 이렇게 접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어딘가에 접히는 선이 있겠죠. 그거를 미러 라인 또는 대칭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러는 대칭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대칭선을 안 그리시면 미러를 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스플라인으로 그림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스플라인, 자, 라인. 뭐 저랑 똑같이 안 그리셔도 돼요. 저는 늘 써먹는 과제니까 그냥 이걸로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대칭선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려놨습니다. 대칭선이 이렇게 멀리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 그려보시죠. 꼭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그림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미러는 여기 있어요. 명령어가 여기 있습니다. 리본 메뉴 여기 있고요. 자, 미러 명령을 실행하면 대칭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제가 선택을 했고요. 엔터. 그러면 first point of mirror line. 미러 라인이 대칭선입니다. 첫 번째 점,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자,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클릭. 자, 문제는 이거예요. Erase source object. 원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Yes, no. 지금 no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no. 안 합니다.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엘립스를 이용해서 서클을 이용해서 그러면 나비가 그려졌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대칭을 해보시죠. 제가 이번에는 사선으로 그려보죠. 이렇게 사선으로도 그려보고 수평선으로도 그려보고. 자, 미러 선택하고 이렇게 사선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사선을 기준으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no. 다시 이번에는 자, 이렇게 가는데 yes. 원본을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대칭을 하는데 원본을 삭제합니다. 이게 미러입니다. 그러니까 원본 삭제 안 하면 대칭 복사가 되는 거고 원본 삭제를 하면 대칭 이동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마지막 과제물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과제물이요. 이제 마지막 과제물이네요.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28도입니다. 그죠? 90도에서 28도를 빼니까 2도, 62도네요. X라인 앵글 62도.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얘네들은 중심선이 이렇게 되겠죠. 서클 33.6mm, 서클 38.4mm, 다시 서클 6.4mm, 옵셋 6.4mm. 자, 속성 맞추기,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필렛, 아니 필렛 하기 전에 옵셋 5mm, 트림, 자, 지우고 다시 속성 맞추기, 그 다음 필렛, 반지름 0으로, 나머지 트림. 그러면 이 부분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옵셋 45mm, 다시 왼쪽으로 옵셋 84mm. 바로 여기에 원이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5mm, 다시 서클, 반지름 10mm. 그래서 10mm 옵셋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역시 속성 맞추기, 필렛, 트림. 그 다음 옵셋 38mm, 옵셋 4mm, 필렛 2.4mm, 2.4mm, 반지름 0. 자, 속성 맞추기. 자, 그 다음 옵셋 5mm, 트림.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옵셋 한 10mm.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이 아랫부분 다 끝났고요.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익스텐드로. 그러면 중간 부위 끝났고, 그 다음 이 선이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옵셋 106mm, 이 중심선이 여기까지. 자, 연장하고요. 그 다음 옵셋 10mm. 자, 속성 맞추고요. 다시 옵셋 71mm,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10mm. 자, 역시 속성 맞추고요. 필렛.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끊으면 돼요. 이렇게. 자, 끊기 전에 옵셋 5mm, 트림.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선들을 정리해 볼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부터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요 각도가 47도예요. 그죠? 요거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라인 앵글 47도 그리고 중심선에다가 이렇게 꼭 찍습니다. 여기 탄젠트가 안 잡혀요. 여기 탄젠트가 안 잡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중심점에다 찍고 10mm 옵셋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중심점이 10mm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수직선, 그리고 접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 지우고 필렛.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첫 번째. 이건 이제 모를 때 쓰는 방법. 근데 내가 뭔가 조금 알아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인. 여기다가 탄젠트 오스냅을 씁니다. 그리고 원을 이렇게 클릭해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 이거 상대좌표란 뜻이죠. 선의 길이는 몰라요. 그래서 100mm. 오른쪽이 더 크다. 각도가 몇 도예요? 47도죠? 네. 47도.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건 뭔가 조금 알 때. 이해되시나요? 무엇을 쓰든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방식은 다 해보셔야 돼요. 자, 트림. 그리고 이렇게 지워나가면 이 아랫부분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어떤가요? 되나요? 다시 지워봅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10도 방향.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필렛. 그 다음 옵셋 45mm. 자, 속성 맞추고요. 다시 한번 필렛 반지름 10mm.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자르면, 자, 선 정리 깨끗하게 다 됐고요. 미러. 됐나요? 자, 여기 선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이거 조인. 여기도 조인. 그럼 선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작업 완성됐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로테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대충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충 그려보시죠.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 그럼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로테이트는 회전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중심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심점 클릭. 자, 여기서 90도 엔터. 그럼 현재 각도에서 90도를 더 회전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마이너스 90도. 그러면 현재에서 90도를 반대로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는 반경. 그러니까 절대각도 90도로 가라. 내가 지정한 절대각도로 가라가 아니고 현재 각도에서 90도를 더 회전해 주세요. 현재 각도에서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더 로테이트, 회전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로테이트. 이번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각도를 입력하기 전에 카피를 누르면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90도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카피. 그 다음 180도. 그러면 각도가 기울어진 중심선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능해요.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보여드릴 텐데 다시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자, 얘네는 중심선이죠. 옵셋 20mm 150mm 50mm. 자, 트림.
자, 요렇게 두 개는, 자, 그 다음 10mm. 자,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옵셋 18. 트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이 두 개에서는 지웠죠.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로테이트 10도, 로테이트 마이너스 10도. 그 다음 필렛. 반지름 0. 그러면 지우는 거 없이 내가 복사한 거 가지고 깔끔하게 다 만든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얘는 중심선이죠. 옵셋 64mm, 옵셋 72mm, 자, 서클, 반지름 32mm, 다시 한번 46.4mm, 서클 10.4mm, 다시 한번 20mm.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옵셋 10.4mm. 그 다음 속성 맞추기,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옵셋 20mm. 다시 속성 맞추기, 다시 필렛. 그러면 기본적인 건 나와요. 필렛 반지름 32mm.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트림으로 하나씩 끊어버리면 여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옵셋, 아니 그냥 여기 트림. 자, 귀찮으니까 자, 다 트림.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각도가 몇 도로 돼 있어요? 51도죠. 로테이트. 중심점 클릭하는데 그냥 가면 그냥 로테이트 51도를 주면 중심선이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피를 쓰고 51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몇 도가라고 돼 있어요? 49도죠. 우리 지난번에 계산할 때는 51도에 49도에서 100도라고 계산했지만 로테이트를 이용한다면 여기서 카피 49도, 나머지 트림으로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면 어떤가요? 그냥 각도 계산 없이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작업해 보세요. 이 과제물이 이제 진짜 어려운 거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옵셋 62mm. 필렛을 써도 좋고 트림을 써도 좋고, 옵셋 30mm, 그 다음에 39mm, 그 다음 41mm.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옵셋 10mm, 역시 트림으로 자르고요. 서클 반지름 39mm, 다시 서클 반지름 22.5mm. 자, 이때 여기 각도가 몇 도라고요? 65도. 그러니까 로테이트 카피 65도 트림으로, 네, 금방 만들어지네요. 이제는 각도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라고요? 101도. 근데 이 선은요? 이미 90도가 돌아가 있죠. 그러면 11도만 더 이렇게 로테이트 되면 되나요? 그죠?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로테이트, 자, 11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로테이트
카피 101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더 회전해도 되고, 얘를 카피해서 더 회전하셔도 되고, 그건 편하신 대로.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여기 있는 선이 몇 도예요? 37도죠. 로테이트. 자, 카피 37도. 그 다음 요 선의 길이가 10mm죠. 서클 반지름 10mm. 트림. 위치가 다르죠. 이동하기. 여기 끝점이 여기 끝점으로 오면 되는 거죠. 여기는요. 뭐 쓰면 돼요? 필렛. 반지름 0. 각도 계산 한 적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로테이트를 활용하면 각도 계산을 덜 해도 되는 거죠. 현재 각도에서 몇 도가 돌아가라 라고 계산하는 거니까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라인을 그렸는데 이렇게 각도를 딱 맞췄어요. 이거 30도예요. 이거 30도입니다. 30도인데 여기서 절대각도 뭐 135도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서 절대각도 135도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선은 30도로 만들어졌고요. 이해되시죠?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 레퍼런스를 누릅니다. 레퍼런스가 참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각도를 참고해서, 즉 지금의 각도를 참고해서 새로운 각도를 입력해 줍니다. 이런 뜻이 돼요. 레퍼런스. 그러면 참고할 만한 각도를 넣어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몇 도라고요? 30도요. 엔터. 근데 내가 바꾸고 싶은 각도는 135도요. 그럼 135도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각도를 넣어보면 알아요. 135도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각도를 몰라요. 지금 얘는 폴라 트래킹을 참조하지 않고 그렸습니다. 각도를 몰라요. 얘를 90도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쓰는 기법입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자,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잡을 수도 있고 여기다 잡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0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를 1번으로 여기를 2번으로 클릭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0도예요. 여기를 1번으로 클릭하고 여기를 2번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베이스 포인트와 그 반대점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클릭했습니다. 레퍼런스.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가 첫 번째 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점이 두 번째 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사이에 이 각도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점을 두 개 찍으면 그 두 점 사이에 각도가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를 베이스 포인트로 삼으면 여기가 0도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클릭해버리면 요 각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각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래서 이만큼의 각도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클릭하는 위치가 바뀌는데 가장 외우기 쉬운 것은 베이스 포인트를 첫 번째 점으로 찍고 반대점을 두 번째 점으로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각도 90도. 그러면
정확하게 90도가 맞춰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레퍼런스, 기준점을 한 번 더 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점을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절대각도 45도. 그러면 절대각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진짜로 어려운 걸 해보죠. 요 과제물이요. 로테이트 실습 예제와 지목에 대하여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언제 보냐면 내가 땅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세울 때 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확인하는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이제 썼던 예제라 이제 서울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집어는 지웠는데 밑에 있더라고요. 지목이 대지입니다. 여기 대라고 써 있죠? 이건 대지예요. 다시 말해서 집원으로 나눈 토지. 집원은 또 뭐냐면 주소예요. 땅지자의 번호 번자라는 뜻이죠. 땅의 번호,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주소예요. 주소. 주소가 있는 땅. 이해되시죠? 그걸 대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면적은 274m²이고 도시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간단한 슈퍼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7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미만 이해하고 계시죠? 미만은 무슨 뜻이에요? 7층 미만 그러면 6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 7층 이하 그러면 7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여기 보면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군사시설 아니고 농지 아니고 산림 아니고 자연공원 아니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천, 그 다음 문화재 뭐 별다른 내용 없죠?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여기 88-6번 대지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99-3도, 88-12도라고 써 있네요.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도로. 그러면 자, 여기 보면 99-5 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뭘까요? 네, 하천이요. 그러면 여기 잡은 뭘까요? 이 잡은 뭘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가 여기 있고 하천이 여기 있고 가능할까요? 이렇게 도로와 하천의 높이가 똑같을까요? 아니면 도로와 하천이 이렇게 높낮이가 다를까요? 당연히 그 높낮이가 다르겠죠. 그러면 도로와 하천 사이에 이렇게 비탈면이 생기죠. 네, 그 비탈면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잡종지라고 부릅니다. 비탈면이니까 도로와 천 사이에 비탈면이니까 쓸 수 없는 땅인 거죠. 기껏해야 뭐 자재 조금 올려놓고 그 다음 풀 심어서 도로 환경 그러니까 미관을 담당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걸 잡종지라고 해요. 잡종지입니다. 그러니까 비탈면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 아래 내려가면 제가 다 적어놨어요. 지목의 종류. 전이네요. 답이네요. 과네요. 전답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은 물을 대지 않고 키우는 거. 답은 물을 이용해서 키우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는 벼농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답인 거예요. 그런데 전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는다든지 혹은 배추를 심는다든지 이런 건 전이고 그 다음에 물을 대서 키우는 건 답이 되는 거고 과는 과수원, 목은 목장, 임야, 광천지
뭐 염전, 대지, 뭐 공장, 학교, 주차장, 주유소, 창고, 도로, 철도, 하천, 제방, 그 다음에 국어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한 뭐 일반 인공수로, 그 다음에 이런 걸 그 유지라고 하죠. 여기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땅, 양어장, 수도,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맨 끝에 잡종지가 있죠.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잡종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거 오른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 한번 해보시죠. 자, 봅니다. 여러분들 드래그 앤 드랍이 무엇인지 아시죠? 드래그 앤 드랍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랍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파일 탐색기하고 캐드하고 반반씩 보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드래그해서 얘를 쭉 드래그합니다. 파일을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면 이렇게 파일이 딸려오죠. 그죠? 주로 이동이나 복사할 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캐드 도면에다가 드랍, 그럼 이렇게 캐드 파일로 들어옵니다. 0,0 엔터, 그 다음 1 엔터, 그 다음 로테이트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캐드 파일로 쏙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돼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 커서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배경색이 하얀색이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하얀색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커서가 안 보인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커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라인. 이렇게 선과 선 사이에 커서가 이렇게 희끗희끗 드러난단 말이죠. 이렇게. 요때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선 사이 중간이 되는 지점에서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합니다. 다시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자, 이렇게요. 선들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4개의 선을 그려보시죠. 자, 이제는 이 이미지를 지워야 됩니다. 이미지를 지우는 방법은 보세요. 여기 테두리 있나요? 테두리 보이시죠? 다시 말하면 여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루즈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테두리가 선택이 됩니다. 델키 누르면 삭제. 자, 한번 지워보시죠. 자, 필렛으로 나머지 이렇게 선정리 하시면 이제 내가 그려야 될 토지를 이렇게 딱 따낸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여기에 표시 안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방위가 표시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냥 이거는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축척 500분의 1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A4 기준 500분의 1 도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방위 표시하는 방법들을 조금 공부해 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라인, 쿼드란트로 연결을 쭉 해주세요. 옵셋 5mm, 그 다음 2.5mm. 그러면 이렇게 방위 표시가 되는 거죠. 나머지 필렛,
자, 얘는 지우면 되겠고요. 하얗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해치 명령어입니다. 아직 우리가 쓸 수 없는 명령어라 그건 그냥 포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어요.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에 방향을 15도로 하고, 라인, 다시 라인, 그 다음에 15도로, 자, 이렇게 15도가 되도록, 그 다음 필렛, 다시 라인으로 선들을 가운데를 연결. 와우,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다 끊을 겁니다. 트림. 네, 이런 모습이네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해치 명령을 쓰면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과제물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도 그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실 수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실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여기다 잡아주고요.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를 한번 다시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이렇게 0도로 바꿔주면 요게 이제 우리가 작업해야 될 평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예제가 들어왔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자, 방금 우리가 그린 도면이죠. 그죠? 88-6번 잡종지 있고 여기 방위 표시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배치도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당연하게 저 방위 표시가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되시나요? 대지를 다 따서 로테이트 한 겁니다. 그것도 어떤 명령어로? 레퍼런스 명령어로 로테이트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경 계획도라든지 주차 계획도라든지 혹은 이런 평면도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얘네들처럼 이렇게. 실무에서 실제로 작업할 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은 다 배수입니다. 2배, 3배, 0.5배 이런 식으로 배수입니다. 자, 렉탱글 제가 10,10 조그만 사각형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이렇게 10,10인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스케일을 쓸 겁니다. 스케일 전체 다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그러면 커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배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몇 배 커질 건가? 예를 들어서 2배입니다. 그러면 자, 2배 커진 거 맞나요? 다시 스케일 꼭 정수로 정수로 커지라는 법은 없어요. 1.5배 빼고
스케일 1.5 그러면 이렇게 1.5배가 커지겠죠. 다시 스케일 3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다시 작아지기도 하겠고요. 스케일 0.5 스케일 2배 그럼 얼마든지 배수로 키우고 줄이고 가능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스케일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3배를 키웠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원래대로 줄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가 10이었죠? 근데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를 원래대로 줄이고 싶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쓰는 거죠. 3배를 키웠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원래대로 가야 되는 건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분수를 쓰면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스케일. 이미 알아요. 여기 레퍼런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길이가 30이지만 엔터 얼마로? 10으로. 그럼 되돌아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두 가지 다 해보세요. 스케일에도 역시 카피는 있어요. 여기 카피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배 그러면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 자, 위로 올라가 보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여기 있네요. 자, 요거 420에 297인데 축척이 1대 40이랍니다. 그죠? 실물하고 실제 우리가 축척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현장의 크기는 8000에 650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렉탱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봅니다. 8000에 골뱅이 8000에 6500. 얘가 현장인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1대1로 그려야 돼요. 도면은 무조건 1대1로 그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골뱅이 420,297 사이즈가 어떤가요? 당연히 안 맞죠, 그죠? 자, 여기다가 테두리선을 하나 그려야 돼요. 10mm. 그 다음에 스케일 몇 배요? 우리가 계산한 40배를. 도면 맞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6,950이잖아요. 테두리가 더 크잖아요. 그죠? 저 테두리는 어떻게 계산되어졌을까요? 바로 이렇게요. 여기 축척 나오잖아요. A3, 즉 420에 297을 몇 배 키운 거예요? 100배 키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축척에 맞추어서 다 키우는 겁니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근데 알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 접하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내가 종이에다 그릴 거예요. 종이에다 그릴 거예요. 종이에다 그릴 거예요. 그럼 현장이 크죠? 당연히 작게 그리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캐드는요. 리밋이 없죠. 무한대입니다. 작게 그리려면 작게 그릴 수 있겠지만 이거 다 축척으로 계산해서 그려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벽체가 벽 두께가 420mm예요. 그러면 40분의 1로 나누면 몇 mm죠? 계산이 되나요? 여기 단열재가요 120mm입니다. 120mm예요. 그럼 얼마로 그려야 되는 거죠? 환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도면에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릴까요? 도면에 그릴 땐 여기 스케일자가 있단 말이에요. 스케일에 따라서 이미 다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누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 40이에요. 그러면 1대 40, 여기가 1대 40입니다. 여기 찾아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냥 120, 420 이렇게 그리면 끝나요. 도면에다 그릴 때는. 그래서 스케일자가 필요한 겁니다. 도면에 그릴 때는 스케일자가 필요한 거고, CAD로 그릴 때는요. 이거 환산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환산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1대1로 그리는 겁니다. 실물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CAD에다 그릴 때는 반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을 1대1로 그리고 뭐를 키우면 돼요? 도면을 키우면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이게 아무 개념 없어요. 사실은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도면에 그릴 때 스케일자를 이용합니다. 축척에 맞추어 표현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CAD로 그릴 때 실물 크기로 그립니다. 나머지가 이해되셨나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럼 출력할 때는요? 이해되셨나요? 출력할 때 40분의 1로 줄여서 출력해 주세요. 그럼 A3에 딱 맞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면 그리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처음 접하면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이걸 왜 키우지? 어떻게 키우지?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실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CAD에다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실물로 그냥 그리고 1대1로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축척에 맞추어서 크게 그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출력할 때 다시 다 전체를 줄여서 출력하는 거예요. 축척에 맞추어서. 그러면 도면에 그린 것처럼 나와요. 사실은 아무 별거 없어요.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바꾸는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8000에 6500이고 A3 420에 297이고 축척은 1대 40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치라는 기능이 있네요. 늘리기. 근데 이 스트레치는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걸침 선택해야 됩니다. 걸침 선택해야 돼요. 포함 선택으로는 절대로 스트레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끝점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 자, 걸침인데 끝점이 안 들어가 있죠. 안 늘어나요. 자, 스트레치. 걸침인데 끝점이 위아래 두 개 들어가 있죠. 엔터.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숫자적으로도 얼마든지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1500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쪽으로 5000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트레치 이렇게 한 군데만 하면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늘어나요. 만약에 제가 두 군데를 하면 두 군데가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가 두 군데겠네요. 그죠? 세 군데까지는 어려울 듯 하고요. 자, 이게 스트레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지우고 예를 들어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도 그렸어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립 나오죠. 그죠? 이 그립이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그립에 명령어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아직 쓸 때가 아니니까 그냥 델키 눌러서 지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커맨드 라인이 이렇게 바뀌어요. 스트레치로. 그래서 늘리기가 됩니다.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엔터. 클릭했는데 엔터. 그럼 이동이 되네요. 다시 엔터. 회전도 되네요. 다시 엔터. 스케일도 되네요. 다시 엔터. 미러. 대칭도 되네요. 다시 스트레치로 되돌아왔네요. 우리가 어제 오늘 배웠던 명령어들이 그대로 다 그립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동, 그러니까 스트레치죠. 스트레치, 엔터, 이동하기, 엔터, 로테이트 하기, 엔터, 스케일 조절하기, 엔터, 미러, 대칭하기. 자, 한번 해보시죠.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치는 그냥 이거 가지고 많이 조절해요. 명령어 안 쓰고. 한번 해보시죠. 랭스는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랭스는, 랭스는 길이를 조절합니다. 이건 리버스고, 얘는 여기 있네요. 랭스는 여기 있습니다. 자, 확대해 볼까요? 네, 요게 랭슨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얘가 랭슨이에요. 자, 랭슨 명령을 실행하면 어떤 걸 할 건지를 먼저 결정하랍니다. 다이나믹은 동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믹을 선택하고 객체를 선택하면 내가 동적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운용해서 적당히 그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고자 할 때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스는 이번엔 토탈입니다. 전체 길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선을 제가 몇 개를 더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몇 개 더 그렸고요. 자, 랭스 토탈 전체 길이를 제가 200으로 주었습니다. 그럼 클릭하면 이렇게 다 200으로 선의 길이가 맞춰지네요. 전부 다 200mm짜리 선이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스는 이번엔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트. 예를 들어서 300%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현재 길이의 3배가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근데 다시 누르면 또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퍼센트가 100보다 작으면 줄어듭니다. 5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 길이의 50%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스는 이번엔 델타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100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델타 값이 마이너스 2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200mm씩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안 줄어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선의 길이가 200mm보다 더 짧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자, 랭슨을 배우고 나면 이제 도면 그리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자, 예를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64mm, 72mm. 자, 얘네들은 다 중심선이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2, 다시 한번 서클, 46.4mm, 서클, 10.4mm, 옵셋 10.4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0mm, 옵셋 20mm. 자, 속성 맞추기. 필렛, 필렛 반지름 32mm. 자, 트림.
자, 그 다음에 랭슨 델타 5mm. 우리가 여지껏 어떻게 했나요? 옵셋 5mm 해가지고 선정리했었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트림으로 다 자르고 그 다음에 랭슨에 델타 값 5 플러스 5mm를 이용해서 그리면 상당히 쉽게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로테이트 카피 51도. 자, 트림 다시 로테이트 카피 49도. 서클 반지름 80. 자, 속성 맞추고요. 다시 서클 반지름 7.2 옵셋 7.2.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6 옵셋 16. 트림 커팅 엣지를 여기로 잡아주고 아이고, 다시 한번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로 그 다음 자, 익스텐드 여기가 더 많이 잘렸네요. 랭슨 델타 5mm. 선정리 그냥 쉽게 되는 거 보이시죠? 서클 TTR 반지름 16. 트림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어떤가요? 그리는 방법이 달라진 거 맞습니까? 필요한 건 로테이트로, 그 다음에 필렛으로, 그 다음에 랭슨의 델타가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이제 도면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명령어들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면서 그리시는 겁니다. 그리는 명령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수정하는 명령어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해서 도면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